안녕하세요. 어린이 건강교실 성장편을 강의하게 될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성현경입니다. 소아청소년들은 성장 시기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하고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이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조건이 됩니다. 아이들은 튼튼하게 있어야, 건강해야 성장을 잘 할 수가 있는데요. 성장이라는 것은 키가 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능 발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몇 센치를 크는 한 시점에서만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몇 센치, 1년에 몇 센치, 6개월에 몇 센치 이렇게 꾸준한 성장률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잘 크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성장의 요인은 일단 잘 먹는 고른 섭취,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수면 이런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선천적인 요인으로는 유전인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태아기,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했는지, 또 아이가 크고 나서 정서 상태 이런 것들이 또 선천적인 요인이 되고요. 후천적으로는 아이가 아프거나 또는 영양소, 밥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모두 다 갖춰져야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마다 운동을 많이 해도 안 크는 아이가 있고 영양 섭취, 밥을 잘 먹어도 안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만 다 잘한다고 키가 크는 것은 아니고 성장 발달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골고루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성장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는 크게 4가지, 또 짧게는 2번의 성장 급진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기에는 아이가 처음에 이제 태생기 엄마 뱃속에서의 상태 이후에 갓난아기 때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0세에서 1세, 0세에서 2세까지 제1차 성장 급진기로 부르게 되고요. 출생 후에 1년까지 1년에 25에서 27cm까지도 클 수가 있습니다. 2돌까지는 평균 10cm 이상 성장하게 되고요. 2세에서 4세는 1년에 평균 8cm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만 4세에서 만 10세 사이에는 1년에 평균 5에서 6cm를 자라게 되고, 사춘기, 여아는 10살에서 12살, 남아는 11살, 12살에서 14살 사이, 사람마다 조금씩 2차 성징이 오는 시기가 다르지만 이 시기를 제2차 성장 급진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 몸은 2번의 제1차, 제2차 성장 급진기를 겪으면서 어른의 키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 급진기에 또 특히 영양을 잘 공급하고 다양한 성장 요인, 운동이나 수면, 식이 같은 것들을 골고루 잘 갖춰주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 이외의 시기에도 잘 관리를 해줘야 성장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키는 몇 등,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전국의 아이들을 평균을 내서 이렇게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내 키가 몇 등인지, 내 체중이 몇 등인지 이런 것들을 백분위수라고 하는 등수를 세워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 등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등수가 작은 앞부분에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커도 정상보다 조금 작을 수 있어요. 평균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신장이나 평균 체중에 비해서, 같은 나이에 있는 체중에 비해서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판단을 해서 더 치료나 관리를 해줘야 할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것들인데요. 병원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게 되지만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클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키를 먼저 재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키가 몇 등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성장 속도, 아까 6개월 또는 1년 동안 얼마나 크는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부모의 키라고 해서
MPH라고 부르게 되는데 엄마와 아빠의 키로 이제 예상 키를 예상으로 뽑아보는 정도의 키인데요. 물론 부모의 키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유전인자 같은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엄마 아빠의 키가 크다고 아이가 무조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키와 성장 속도, 신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고요. 네 번째로 이제 2차 성징이라고 하는 사춘기 발달인데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가슴이 나오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고환이 커지면서 음모가 나오고 이런 시기들을 측정을 하고 2차 성징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성장 발달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비만도의 측정인데요. 성성숙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또는 균형적으로 키와 몸무게가 잘 발달하는지 여부를 비만도가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만도가 높은지 아닌지를 또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골연령은 뼈의 나이인데요. 이건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 보통 측정을 하게 되는데 손이나 무릎이나 골반이나 이런 것들의 뼈를 살펴보고 뼈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늦거나 내지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많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모발 미네랄 검사나 다양한 검사 등을 성장 과정에서 측정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성장판 검사를 한다, 성장판이 열렸다, 성장판이 닫혔다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키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성장판 사이에 있는 뼈가 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장판은 실제로 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뼈랑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 물렁뼈, 젤리처럼 생긴 이 물렁뼈가 뼈로 길게 바뀌면 키가 크는 거고 길게 바뀌지 못하고 그냥 붙어버리면 성장판이 닫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연골이 활발하게 길어지고 뼈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장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성호르몬 같은 것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판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성징이 되면서는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키가 별로 안 큰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2차 성징이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이 자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뼈는 특히 무릎이나 발목이나 골반이나 이런 하지의 뼈들이 잘 길어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뼈의 대부분은 다 성장판들이 있고 이 성장판들이 어떻게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뼈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지만 실제로 키는 하지 그리고 척추 이런 쪽에 있는 뼈들이 길어져야 키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자극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목의 성장판인데요. 손을 보면 이 손의 뼈들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뼈들이 조각조각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조각 난 게 실제로 뼈가 조각 난 게 아니고 이 사이사이에 성장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판들이 길어지면서 우리 몸이 뼈가 길어지는데요. 손목이 있는, 이 손에 있는 손의 뼈가 가장 우리가 뼈의 나이를 측정하기가 좋기 때문에 보통 손으로 성장판을 측정하게 됩니다. 무릎인데요. 무릎의 뼈도 마찬가지로 어른의 뼈와는 다르게 약간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벌어진 부분들이 더 많이 벌어져 있을수록 너무 공간이 떨어져 있을수록 더 많이 클 수 있고 뼈가 어린 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판들을 성장판이 어떻게 뼈의 나이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이제 점수를 매겨볼 수가 있고요. 이 점수를 통해서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고요.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뼈가 몇 살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 뼈의 나이에 따라서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테너 스테이지라고 하는 성숙도인데요. 이것은 어린이보다는 소아청소년,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여자아이들은 만 9살 전후부터, 남자아이들은 만 12살, 13살부터 이제 2차 성징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여자아이들은 이제 만 9살부터 가슴에 먹울이 잡히면서 2차 성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남자아이들은 사람 시기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고환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2차 성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가슴이 발달이 되고 음모가 나고 초경을 하게 되면서 2차 성징이 완성이 되고, 남자아이들은 고환의 크기, 음겨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변성이 일어나고 다양한 남성 호르몬들 분비로 인한 증상들이 일어나면서 2차 성징이 되게 됩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클 수 있는가라는 문제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키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모의 키로 예측하는 MPH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 방법은 부모의 키로 어림잡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성장 백분위수, 앞에서 나왔던 그래프에 나오는 몇 등인지를 판단하고 또 뼈의 나이를 엑스레이 등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아이가 얼만큼까지 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비만도, 소아 비만도가 높기 때문에 사춘기 이후에 체지방률이 높아지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체지방률이 높게 나타나는 소아 비만의 경우에는 2차 성징이 더 빨리 나타나거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키보다 좀 더 작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체지방률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가 잘 안 크는 경우를 성장장애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1년에 키가 4cm 이하로 자라거나 친구들의 어떤 또래 친구들 평균치보다 10cm 이상 작거나 100명을 쭉 줄을 세웠을 때 3번 안에 들 정도, 우리가 3%이라고 하는데요. 300분위수 이하인 경우에를 우리가 성장장애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장장애는 치료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1차성 성장장애는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라서 자기 나이가 예를 들면 9살이면 뼈의 나이도 9살인데 키가 그거보다 더 적은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질환을 없애주거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들을 필요할 수 있고요. 2차성 성장장애는 후천적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내지는 질병이 있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이고요. 이 경우는 자기 나이가 9살이면 뼈의 나이가 8살, 조금 어리기 때문에 클 수 있는 여지가 1차성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고, 영양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영양을 더 섭취해주고 건강을 잘 관리해주면 훨씬 더 많이 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잘 크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장부 간의 불균형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오장육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오장의 영양이 골고루 받아야 우리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군데가 고장이 나게 되면 바퀴가 굴러가듯이 잘 굴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키나 몸무게가 잘 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선 특히나 뼈나 이런 성장을 담당하는 신장, 그리고 근육의 발달을 담당하는 간, 그리고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비와 위, 비장, 이런 것들이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이러한 장기를 특별히 더 튼튼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정답으로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세 이전부터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릴 때 키나 몸무게가 잘 늘지 않을수록 나중에 더 작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아이들을 키가 작은 아이들이나 체중이 잘 늘지 않는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가 잘 크지 않는 아이들은 평균치까지 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평균치를 크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10%나 20%까지 또 30%까지 추가적으로 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요한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1차 성장급진기와 제2차 성장급진기 두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그 시기에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1차 성장급진기 이후에 제2차 성장급진기가 1부터 2까지 오기 전에 성장의 기초를 잘 다지는 두 돌 이후의 소화기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2차 성징이 오기 전까지는 성장의 어떤 기초를 삼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사춘기 전후의 시기는 제2차 성장급진기, 발육급진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시기에는 2차 성징이 오면서 우리가 뼈 성장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키랑 몸무게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전후, 사춘기 바로 후에는 특히나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잘 먹게 해주고 잘 자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사춘기 이후에는 거의 성장이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면서 남은 성장판으로 최대한 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야 우리 몸에서 키가 활발하게 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성장 호르몬을 주사로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를 맞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잘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잘 만들고 체지방을 줄이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소화 비만 등으로 인해서 체지방이 많아지면 성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고요. 성장이 아닌 성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은 오히려 성장판이 길어지지 않고 딱딱해져서 빨리 닿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침치료, 뜸치료, 추나치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이나 발목이나 골반과 같은 하지의 경혈들이 이런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혈자리들의 침치료를 하거나 약침치료, 추나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침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이런 혈자리들을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자극시켜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집에서 쑥쑥 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 몸에서 성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자는 것이 기본이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일단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잘 아프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키가 크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 그래서 잘 먹는 것이 무조건 많다기보다는 좋은 것들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어린이 건강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골고루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음식은 칼슘,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 당질, 지방, 기타 다양한 음식들이 도움이 되고요. 성장을 방해하는 음식은 열량이 높은 패스트푸드라든지 백설탕, 케이크, 사탕, 아이스크림 이런 정제당류나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그다음에 유기산이 다량 함유된 과일 주스, 맵고 짠 음식, 카페인 함유 음식 이런 기본적으로 소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성장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운동을 해서 쑥쑥 크기 위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요.
또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성장판에 자극을 주는 줄넘기나 스트레칭, 농구나 수영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기타 댄스, 체조, 축구, 태권도 다양한 운동들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잘 자야 이제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밤에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밤 10시 이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소아의 성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